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난민 신청자들을 뉴욕시 외곽으로 보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 이르면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오는 17일 개최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장은 12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합병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두 단체가 합병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합병 제안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윤 위원장은 정상화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출범한 기관으로서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상위는 6월 11일 뉴욕 한인회장 선거날로 정하고 현재 입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플러싱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와 정상위가 함께 차기 한인회장 선거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대위는 최근 회장 출마 자격을 손본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0일 총회에 부의하기로 했지만 정상위는 비대위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조차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가 더 이상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들을 뉴욕시 외곽으로 보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가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24명의 난민 신청자들을 오렌지 카운티 뉴버그로 보냈습니다. 타이틀 42가 어제 종료되면서 뉴욕시에는 하루에 약 1,00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됐고 이에 따라 아담스 시장은 앞서 오렌지 카운티와 라클랜드 카운티로 이들을 보내 뉴욕시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지역은 모두 아담스 시장의 계획에 반대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이를 반대하고 24명의 난민 신청자들을 태운 버스가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렌지 카운티는 이 모든 책임이 이민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뉴욕시장과 주지사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시 워컬 뉴욕 주지사는 카운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에릭 아담스 시장이 대부분의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뉴욕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카고와 덴버 등 몇몇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도 계속되는 난민 신청자들의 유입과 부족한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더 심한 난민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이하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 이르면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교통 혼잡료 시행이 내년 4월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MTA가 새로운 환경오염 대책과 택시 운전기사 및 저소득층 운전자들에 대한 통행료 인하 방침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교통 혼잡료는 맨해튼의 가장 번화한 지역의 교통과 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크로스 브롱스 고속도로 등 일부 혼잡한 지역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MTA는 이 같은 지역의 교통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약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할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고속도로 인근 학교에 공기 필터를 설치하는 것과 일부 환경오염이 심한 트럭들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택시와 우버 등의 운전기사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만 요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이들은 이조차도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저소득층 운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이들에게 통행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MTA는 밝혔습니다.
한 달에 11회 이상 맨해튼 60스트리트 이하에 진입하는 연수입 $50,000 이하의 운전자에게는 11번째부터 25%씩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연수입에 관계없이 스냅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맨해튼 교통혼잡료 부과에 반대하는 초당적 코커스는 어제 집회를 열고 캐시 호컬 주지사와 MTA의 교통혼잡료 추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오는 17일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뉴욕 일원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모니카 박 재미부동산협회장은 이번 박람회에 36개의 부스들이 마련됐고 14개의 세미나가 무료로 진행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박 회장은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한 행사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부동산을 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맨하탄에서 유명한 디벨로퍼로 계시는 우영식 씨가 이번에 특별히 나와서 자기의 성공담 스토리와 또 특히 상업용 건물을 구입할 때 알아야 하실 점들 이런 거를 또 특별 강연이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박람회에는 부동산 마켓 트렌드, 부동산 매매의 요령과 절차, 소액이나 은퇴 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등의 주제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특히 조지아주 애틀란타와 텍사스주 오스틴 부동산 관계자들도 세미나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부동산 정보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저희 그 세미나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현재 그 부동산 마켓 상황, 현 상황, 트렌드와 그 어퍼튜니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세미나가 있을 건데요. 아주 자세하게 지금 현 마켓 상황을 분석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박람회 참여자들에게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다며 유익한 정보와 푸짐한 경품을 받아가는 행사에 한인들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경품권도 있어요. 들어오시는 분마다 저희들이 한국 가는 비행기표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품권 있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말 열의를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 주시고 또 많은 스폰서 분들이 또 선물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저희 임원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꼭 이번에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 박람회는 오는 17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쇼핑몰 총격 참사로 희생된 한인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6살 조모군이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일 ABC, CBS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총격 사건으로 숨진 한인 조모, 강모 씨 부부의 유족은 전날 성명을 보내 조군이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돼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친척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가족을 애도하고 기릴 수 있도록 사생활을 보호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조 씨와 강 씨 부부의 큰아들인 조 군은 당시 총격으로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였던 아버지 조 씨와 치과 의사였던 어머니 강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3살 남동생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원 사이트인 고펀드미에 이들 가족을 위해 마련된 모금 페이지에는 현재까지 총 $187만 $1,290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후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참사로 희생자 8명을 위한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흑인 노숙자를 숨지게 한 백인 남성 데니엘 페니가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어제 뉴욕시 지하철에서 흑인 노숙자에게 헤드록을 걸어 숨지게 한 백인 남성 데니엘 페니를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니엘 페니는 오늘 아침 8시경 경찰에 출두했으며
변호인 측은 데니얼 페니가 자발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니얼 페니에게 2급 과실치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데니얼 페니의 변호인 측은 데니얼 페니가 공공안전을 위해 정당한 행동을 한 것이며 닐리 또한 위협이 될 만한 상당한 힘을 가하고 있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과 노숙자 인권 문제, 시민들의 지하철 안전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이 흑인 노숙자를 살해한 백인 남성을 몇 시간만 조사하고 풀어줬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종차별이라는 논란도 제기됐고 코로나19 이후 정신이상 노숙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치안 불안은 늘어나는데 시 당국의 관리와 치안 정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한 닐리는 정신질환 악화와 약물 남용 끝에 여러 차례 체포된 바 있으며 또 지난 2021년에는 지하철역에서 67세 여성을 공격해 유죄를 인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가 올해 여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국립해양대기국이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11일 적도 부근의 열대태평양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적어도 중간급 엘니뇨가 5월과 7월 사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엘니뇨가 올해 7월까지 발생해 북반구 겨울까지 지속될 확률을 82%로 예상했습니다. 이 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약 60%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감시구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 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후과학자인 제크 하우스파더는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을 엘니뇨가 높인다며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뛰어넘는 첫 해가 될지 모른다고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과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디폴트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 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모든 당사자가 시급히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이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전시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디폴트에 가까워질수록 주가 불안정과 국채금리 급등으로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은 현재 전시 상황실 회의를 매주 열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회의를 매일 소집하고 이후에도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회의를 하루 3회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다이먼 CEO는 전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디폴트가 발생하면 계약 담보물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협상을 통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수장이 이틀에 걸쳐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 모두 토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두 나라 관계가 변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2월 정찰 풍선 사태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이틀에 걸쳐 8시간 동안 릴레이 회담이 이어졌는데 백악관은 미중 양자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찰 풍선 사태로 끊어졌던 소통 채널을 복구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They are part of ongoing efforts to maintain and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nd responsibly manage competition. That continues to be the case.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양측이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매우 빨리 성사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장 갈등을 풀지는 못하더라도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측도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推动中美关系排除障碍、止跌企稳，进行了坦诚、深入、实质性、建设性的讨论。 미 국방장관도 중국 국방부장에게 회담을 제안하며 소통 채널 복구에 나섰습니다.
격한 대립을 이어가던 미중 양측이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며 모처럼 같은 평가를 내놓으면서 관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KACF는 미주 한인 노숙인 쉘터 비영리 단체인 더 나눔하우스에 최근 2차례에 걸쳐 $20,000를 전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10년 역사를 기록한 책 이야기 그 이상 BTS 10년의 기록이 오는 7월 출간됩니다. 이 책은 방탄소년단 멤버 7명과 하이브 소속 강명석 위버스 매거진 에디터가 함께 집필했습니다. 트위터의 새 최고 경영자에 린다 야카리노 MBC 유니버셜 광고 파트너십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녀를 새 CEO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 야카리노는 주로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1일 CIA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올해 초부터 제기된 성범죄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해 감찰관의 독립적인 조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하루 한 편 운항되고 있는 뉴욕에서 서울 노선에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최신의 항공기 A350을 추가로 투입해 야간 편 운항을 주 3회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미국의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입 규모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136억 달러보다 13.1%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11일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소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자는 새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부 지역 비 예보가 있지만 이 외에는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40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4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5월 17일 수요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소액이나 은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투자용 부동산 구매 요령, 55세 이상 시니어 하우징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박람회 참여자들에겐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퀸즈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오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 개선 및 사업자금 마련에 대한 무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비즈니스 크레딧 관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업자 신용등급 향상 전략, 사업자금 확보,
사업 확장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 비즈니스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8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5월 11일 목요일부터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은 이와 같습니다. 1. 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3.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출마 자격을 모두 만족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